자,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도 기수련을 하시지만 기 그러면 에너지 근데 또 어떤 에너지로 제가 성심선언에 왔는지 제일 처음에 제가 불교 공부를 하려고 인터넷 어떤 카페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카페에 쪽지가 왔는데 저한테 성심선언에 한번 들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지를 잘 안 봤는데 그 쪽지가 와서 이제 카페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 수련 일시 나오고 성월 스님 나오고 이제 기수련 하는 거 나왔는데 감명 선생님이 이제 제가 그 전에 제가 거기 이 청심선언 카페 들어오기 전에 감명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요가로 인연을 맺었었어요. 그래서 인도에 연수도 같이 갔었는데 근데 거기 닉네임이 감명이 딱 있는 거여서 저는 이제 속으로 선생님이 저를 초대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1년 넘게 지나고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나 초대 안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가 저를 초대하지 않았을까? 그쵸? 누구죠? 네, 어쨌든 이런 인연이 돼서 제가 성심선언에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생님이랑 어떻게 만나서 이제 스님 뵙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선생님한테 뭐라 그래야 되는 거죠? 발공, 네, 발공을 받은 거죠. 근데 저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만한 이렇게 주먹만한 제일 성분의 그런 무언가가 이 뱃속 깊숙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사음침 이제 특강이 있어서 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기감이 너무 좋아도 안 되고 기감이 너무 없어도 안 된다 해서 중을 이루어야 된다는데 사실 중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척추에 대해서 배우는데 척추도 중이에요. 우리 몸의 중, 그죠? 그래서 중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쓰러지고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 사실은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수련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운동법만 하려고 했어요. 운동만. 근데 아까 이제 척추 묘용이 있냐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래서 우리 척추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시죠, 그죠? 모르십니까? 그 목표가 몇 개인지는 아세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척추 동물은 목뼈가 7개죠. 정수가. 그래서 길이도 7개예요. 그러니까 더 굵고 클 뿐인 거죠. 그래서 정추는 7개, 그 다음에 흉추 12개, 요추 5개. 그럼 얘 이름은 뭐예요? 예, 이렇게 골반인데 골반 중에서도 장골. 그렇죠. 장골. 아유, 다 아시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꼬리뼈 말고 자골. 예, 여기 치골. 예, 여기 치골 결합 부위고 아까 말씀하신 여기가 미골이죠, 그죠? 그다음 여기 넉대대하게 세모난 부위가 천골이에요. 네. 그다음에 얘는 고관절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관절 중에 제일 큰 관절이 고관절인데 고관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얘는 뭘까요? 미색으로 되어 있는 거 투명한 색? 얘가 디스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수업은 대부분 보면 디스크 탈출되신 분, 그 다음에 협착이신 분, 그 다음에 측만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디스크 이제 평상시에 저한테 선생님 저 허리 디스크예요 이런데 디스크는 사실 병명 이름은 아니죠. 디스크 탈출증, 추간판, 그러니까 디스크를 추간판이라고 하는데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탈출이 되면 왜 탈출이 돼요? 여기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얘가 탈출된 거예요. 얘 탈출된 걸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얘가 탈출됐어. 네. 그런데 얘가 허리가 C자로 목이 C자로 아니었을 경우 일자였을 경우 여기 틈새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목도 C자, 그 다음에 흉추는 뒤쪽으로 C자, 그 다음에 요추 다시 C자가 되어야 되는데 얘가 일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디스크와 디스크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이 디스크가 탈출하게 됩니다. 그럼 탈출하면 어떻게 돼요? 탈출 당해보신 분? 압증이 옵니다. 통증. 왜 통증이요? 신경을 신경을 누르니까. 그쵸? 여기 조그만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얘가 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지금 척추 사이사이에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얘가 신경을 누르는 거죠, 디스크가. 그래서 허리 디스크 탈출되신 분들은 이 다리 쪽으로 다 마비가 오고 통증이 오고, 목 디스크는 어깨 쪽으로 와요. 그쵸? 그래서 우리 어깨가 아픈데 계속 어깨에다 부항 뜨고 침 100번 맞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 목을 C자로 만들었을 때 저절로 어깨가 풀리게 됩니다. 어떤 원리랑 똑같냐면, 만약에 요즘은요, 예전에는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요즘은 목 질환 환자들이 훨씬 많아요. 왜게요? 스마트폰과 컴퓨터 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얘가 만약에 목이 C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무로 생각하면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얘가 딱 쓰러져. 그럼 뒤에 있는 흙들이 이렇게 솟아나기 시작했죠. 같이 솟아나죠. 뿌리랑 흙이랑 같이. 근데 그 원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목이 C자여야 되는데 얘가 일자였을 경우에 얘를 받칠 수 있는 힘이 없어. C자잖아요. 그럼 우리 머리 무게가 우리 몸의 9분의 1에서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얘가 스프링처럼 이렇게 C자가 되어야지 완충 작용을 해서 견뎌낼 수 있는데, 이렇게 일자 아니면 거북목이었을 때는 얘를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견뎌내려고 이 어깨가 점점 솟기 시작해. 그러면서 맷돌 올려놓은 것처럼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어깨에 부항을 뜨고 침을 맞을 게 아니라 목을 C자로 잡아주면 저절로 풀린다는 거죠. 일자 조금씩 1cm 기울어질 때마다 여기 3kg의 아기를 업고 있는 거랑 똑같아. 1cm 기울어지면 6kg 이렇게 점점. 그래서 여기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허리도 마찬가지. 다리가 저리는데 다리 쪽에, 그 다음에 계속 치료를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허리를 치료해야 돼.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운동법이 완전히 치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완전히 치료해준다면 우리 법으로 걸릴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의사가 아니니까. 근데 이 운동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척추 주변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통증은 조금 덜 생길 수가 있어요. 저희 S&P는 요 예샘을 보시면요. 이걸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여기 제가 개명을 했어요. 개명하기 전에 이름이고, 제가 예전에 강의하던 곳인데 지금도 한 군데는 강의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밑에 거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 위에 거 보시고, S&P Self Natural Postural Exercise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전의 모습, 본연의 모습,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운동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카이로프라틱이나 추나요법, 그 다음에 침증, 여기서도 사암침 하시고 이러지만, 그런 거는 뭐죠? 일시적이죠, 그죠? 가서 하다 보면 일주일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아파서 또 가야 되고. 근데 얘는 S&P는 이제 셀프 운동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스스로도 할 수 있고, 또 사실 또 이제 가격 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와서 할 수 있고, 제 수업에는 실질적으로 물리치료사랑 뭐 간호사, 그 다음에 도수 치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수업을 들으세요. 근데 도수 치료하시는 남자분이 오셨는데 제가 왜 왔냐고 그랬더니 한계가 있답니다. 도수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 S&P를 같이 접목해서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운동하는데 도구를 사용을 해요. S&P가 치아 교정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냈는데, 우리 치아 교정할 때 보철 묶고 그 다음에 보철 사이사이에 조그마한 밴드를 묶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교정해. 근데 이 운동을 창안한 최준기 교수가 치아 교정을 하다가 이거를 창안을 해냈어요. 근데 이분이 카이로프라틱 주임 교수였어요. 근데 카이로프라틱은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미국은 불법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그 행위를 하면 불법이라서 계속 신고를 당하고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해서 다른 뭔가를 해보겠다고 공부하다가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이제 척추가 계속 틀어지기 시작한 거야. 근데 본인이 그 카이로프라틱 교수였는데 누군가에게 받기는 참 그렇고, 그러는 와중에 치아 교정을 하는 데서 치아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 운동법을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든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벨트를 다 묶고, 운동을 하고 도구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그냥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도구가 이 도구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척추에서 아직 다 안 했는데 여기 톡 불안한 부위가 뭘까요? 극돌기죠, 그렇죠? 이 양쪽이 행돌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극돌기를 이 홈파인 곳에 사이에 두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해서 척추를 바르게 만드는 도구예요. 근데 모든 도구가, 저희 도구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다 갖고 올 수도 없고, 저는 또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운동법만 가지고 와서 지금 이게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왔고, 여기 보면, 여기도 있다. 이제 여기 후두골이죠, 그쵸? 근데 후두골인데 카이로프라텍에서는 후두골 견인을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후두골에 대고 쭉 들어서 딱 빼줘요. 그쵸? 근데 이거를 사실 우리 사람 손으로 우리 몸에 아까 머리 무게가 9분의 1에서 10분의 1이라 그랬어요. 근데 걔를 계속 뺀다는 거는 무리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 나무손입니다. 그래서 나무손인데 얘는 이제 제가 이렇게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걸 갖고 왔는데 좀 크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얘를 후두골에 대고 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견인, 물리치료 받으러 가시면 견인 치료 하시잖아요. 그러면 얘 마찬가지. 극돌기와 극돌기 사이, 행돌기와 행돌기 사이를 꾹꾹 눌러서 다 견인을 해줘요. 그래서 2인 1조로 엎드려 놓은 상태에서 해도 되고, 내 혼자 셀프로 누워서 내 체중을 이용해서 계속 제자리로 갖다 놓는, 그 다음에 턱관절을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강사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소아마비인 사람이 있어요. 2살 때부터 소아마비였는데 그 사람이 이 운동을 통해서 소아마비, 지금은 이렇게 소아마비라고 말하기 미안할 정도로 정상적으로 되는데 그분이 소아마비보다 더 심했던 거는 턱관절이래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이 고구마를 슬라이스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끌어먹고 죽만 먹을 정도로 이 입을 벌리지 못해서 지금 본인이 내 손가락 4개 다 들어간다고 이제 얘를 통해서 그래서 후두골 견인을 많이 하고 턱관절을 얘를 자극하면서 그 턱관절을 완전히 고치게 됐는데 저희 이제 도구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 보이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도구가 이제 많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롤로 된 거 굴러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도자기나 이런 도구, 그 다음에 족궁, 발바닥에 족궁을 보호하는 족궁 보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벨트를 가지고 왔는데 벨트, 뭐 도자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정을 같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도구보다도 제일 좋은 거는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같이 만들어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요가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춤을 췄었어요. 그래서 댄스 강사였는데 그 수업을 하고 나면 안마를 받으러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수유 쪽에 한빛맹학교 안에 안마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선전해야 되겠네. 효정 안마센터가 있는데 효정 안마센터에 제가 엄청 오랫동안 다녔어요. 수업 끝나고 나면 안마 받고 집에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SNP를 알고부터 가서 그 안마사를 제가 이 도구를 이용해서 안마를 거꾸로 베드에다가 엎어놓고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맹학교라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저는 거기를 안 가고 이분이 제 수업을 들으러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따님이랑 같이 이제 오시는데 이게 2014년 9월. 근데 2014년 9월인데 이렇게 했다가 이게 2015년 4월, 그 다음에 2015년 9월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이시죠? 육안으로 잘 안 보이시나요?
자세를 보셔야 돼요. 뒷모습에서 자세. 네. 근데 이제 몸의 실루엣도 바뀌었어요. 그쵸? 안 보이시는구나. 몸의 실루엣가 틀어진 것도, 골반 틀어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바뀌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고객을 저한테 데리고 오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한 소아마비 선생님. 소아마비 선생님은 발바닥이 이렇게 디디기 때문에 이쪽이 발바닥 모양이 달라요. 다른 모양이. 그쵸? 다른 모양이 다르고 발 모양도 다른데, 자,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톡 불어난 부위가 뭐냐면 후상.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가 후상 장골극이죠. 그 다음에 이 앞쪽이 전상 장골극인데 여기 앞에 톡 불어난 부위가. 근데 후상 장골극은 엎드려서 이렇게 보면 보조개처럼 차라리 여기는 지금 톡 불어났지만 엎드려서 보면 실질적으로 쏙 들어가는 부위에 안쪽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골반이 이렇게 뒤로 계속 빠진 상태에서 걸어 다녀서 운동을 하고 나니까 이 후상 장골국에 딱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이제 어떠냐면 저희 운동은 하면 아까 감명 선생님이 어깨 구르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이렇게 구르면 A4 용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A4 용지 밑에 동전이 있으면 가만히 놔두면 표시가 안 나는데 얘를 연필로 긁으면 싹 드러나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만약에 나중에 동영상을 통해서든 뭐 수련센터를 통해서든 이 운동을 했을 때 나 괜찮았었는데 막 아프고 드러나고 상처난다 그러는데 그게 똑같아. 그렇게 A4 용지에 동전 올려놓고 긁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안 좋은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안 좋은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후상 장골국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다가 점점 없어져서 이제 괜찮아진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걷고 이 골반도 빠지지 않고 여기 본인이 항상 이렇게 걸었기 때문에 여기 새 가슴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다 들어가서 이 쇄골이 지금 드러나고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바뀌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뿐만 이제 다 제가 이 사례를 보여주는 건 다른 분 사례보다 이분이 제일 임팩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은 사례는 뭐 무궁무진해요. 근데 보여드릴 그럴 것도 없고 그래서 발 모양은 이렇게 오른쪽이 짧았었거든요. 이게 아까 그 소아마비 선생님 발이에요. 그런데 이 운동을 통해서 발 길이가 거의 똑같아졌어요. 본인이 이제 나중에 찍어놓은 사진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책도 나오는데 여기 책에서 운동법도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설명도 다 나오고 그림으로 그냥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뒤쪽이 파란색이 뭐냐면 전부 다 체험 사례예요. 사람들이 디스크 탈출됐을 때 또 수액이 터졌어도 수술을 안 하고 이 운동을 통해서 제자리로 잡아준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것보다 체험 사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선생님도 체험 사례가 있으세요? 뭐예요? 어깨 구르기 했을 때 이렇게 네. 상처 나가지고 주머니에 막 네네. 들어가지고 전에는 막 고름까지 생기고 좀 흉터는 나버리세요.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저는 뭐냐면 제가 이제 춤을 췄을 때는 이 고관절이 오른쪽 고관절이 빠져가지고 계속 걷기도 힘들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벨트 중에 이 고관절 벨트가 저희 평상시에도 그냥 많이 묶고 다니는데 이 벨트를 묶으면서 그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그 오랫동안 걷는다든지 그러면 저는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강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이제 경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완전히 필수적으로 많이 묶죠. 그래서 뭐 SMP 그러면 사실은 다른 체험 사례보다 제일 좋은 사례가 이 소아마비 선생님이 제자리에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파주에서 일을 하시는데 각 전국에서 이제 소아마비인 분들이 계속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 같이 친구였던 소아마비 분들도 그렇고 되게 많이 좋아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운동을 자세히는 카페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밑에 아마 사이트도 있고 막 있을 거예요. 없으면 하여튼 뭐 SMP만 치셔도 돼요. 그러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운동을 동영상으로도 많이 했고 도구 사용법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또 문의가 필요하시면 또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또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운동 이렇게 S&P 막 이런 거다. 그리고 이제 더 정확하게는 운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려드리러 온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또 오랫동안 앉아서만 수련하시는 거 말이죠. 앉아서만 수련하시면 이제 사실 요가에서 박쥐 자세 있잖아요. 옆으로 다리 찢는 자세. 그 자세가 척추를 바르게, 제가 요가 수업도 하지만 바르게 세우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고관절은 125도에서 130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뒤로 부르게만 되어 있죠. 이런 고관절이 이제 이렇게 찢는다고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얘가 아무리 척추 모형이지만 근데 여기 사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대와 근육으로. 근데 얘를 지나치게 옆으로 찢는 그런 동작은 고관절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인대가 파열되거나 아니면 고관절에 염좌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걸으라고 있는 게 이 고관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가부좌를 들고 앉아 계시면 자골 신경통이 오거나 아니면 고관절에 무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서 반드시 그 반대 동작, 몸을 접어서 오므린 상태에서 고관절과 골반을 오므린 상태에서 운동하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해요. 네. 그래서 자골 신경통은 여러분, 자골 신경통과 허리 디스크 탈출의 차이는 뭐냐면 자골 신경은 요추 4호번에서부터 신경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얘는 발바닥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골 신경이 심해지면 발바닥이 아파. 그래서 허리 디스크 탈출과 자골 신경통을 구별하는 방법은 발바닥까지 아프다, 발가락이 아니라. 그러면 자골 신경통을 좀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나눠서 이렇게 좀 우리가 그러죠. 어느 스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똥을 누고 싶은 거랑 똥을 누는 거랑 다르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이거와 내가 해보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반씩이라도 좀 나눠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 자세라도. 좋습니다. 1번 자세라도. 1번 자세만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자, 선생님 오세요. 우리가 S&P는 1, 2, 3, 4번 4개의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동작이 있지만 그 중에 주된 동작이 4개의 동작인데 이제 와보십니다. 지금 제가 족궁이 집에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못 갖고 왔는데 우리가 1번 자세를 하면 어떤 에너지가 생기는지 여러분들도 기수련 하시지만 어떤 기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저를 보시고 발가발을 골반 넓이만큼 벌려. 좀 더 앞으로. 손을 깍지 껴서 앞으로. 이거 여러분 테스트, 인체 균형 테스트. 우리가 인체 균형은 귀두부터 시작해서 어깨 라인, 옆선, 복숭아 뼈까지 해서 3분의 2 뒤지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이힐 많이 신으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척추를 다 망가뜨려요. 그렇죠? 앞쪽으로 쏠리면서 우리 몸의 중심은 뒤로 3분의 2 뒤지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이도 우리 마사이 워킹화 보면 뒤쪽이 이렇게 파였죠. 그죠? 마사이족들이 뭐죠? 걷는 게 잘 돼 있고 건강한 이유가 걷는 거에서 이 뒤꿈치부터 이렇게 닿아요. 그죠? 그래서 몸의 중심을 뒤로 계속 가져간단 말이에요. 하이힐은 몸의 중심이 앞으로 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척추를 다 망가뜨립니다. 선생님은 어쩌면 오랫동안 기술을 하시고 SPA 운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하면 안 되겠는데? 선생님 하실래요? 왜요? 선생님 하실래요? 제가 골반 넓이만큼 벌려서 힘을 너무 많이 벌렸다 선생님. 조금만 더. 네, 조금만 더 모아서 이렇게. 자, 오케이. 뒤로 발가락 다시 또 쓰고 오케이. S&P 1번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발가락을 모으십니다. 저 따라하세요. 자, 양손고리뼈 대서 깍지 끼고 두 번째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열어요. 팔꿈치 마주보게 하시고요. 어깨를 말아서 엉덩이 뒤로 무릎을 접습니다. 그대로 따라하세요, 선생님. 저 따라하세요. 아니, 무릎을 접어요. 의자에 앉아. 발가락 10개 들어 올려서 몸의 중심을 뒤로. 자, 꼬리뼈 천정으로 보내셨다가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앉아도 돼요. 가슴 열어요. 턱을 들어 시선 천정 바라보십니다. 오케이. 그대로 정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2열 10초만 했어요. 그죠? 일어나시고 다시 발가발 골반 넓이. 퀴즈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벌렸어. 조금만 더 줄이고, 예, 발라. 손 앞. 자, 아까와. 힘이 세. 응. 우리 짜고 한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렇게 10초만 했는데도 힘이 너무 많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S&P 1번 동작이 이런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다 같이 하시려고 다 일어나요? 네, 다 같이 하세요. 일어나세요. 무릎이 발끝보다 나가면 무릎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발끝보다 안 나가게. 사실 제일 여러분 잠시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벽에 대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벽에 대고 발끝, 무릎, 턱, 가슴이 일직선상에. 이게 제일 좋아. 벽에 댈 수 있는 벽에 대시고. 엉덩이 손을 어떻게 돼? 자, 양손 꼬리뼈 뒤에서 깍지 끼십니다. 두 번째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여시고 손끝을 계속 다리 쪽으로 보내세요. 어깨를 마시고요. 손바닥 밀착. 팔꿈치와 팔꿈치 마주 보십니다. 무릎을 접어서 발가발 모아. 무릎을 접어서 앉아서 발가락 10개 다 들어 올리십니다. 자, 허리를 C자로 만드시고 가슴 열어서 턱을 시선 천정. 조금 더 앉으실게요. 앉아서 2, 3, 4, 5, 6, 7, 8, 9, 10 무릎 펴내시면서 정면 돌아오십니다. 왼손 천정으로 높이 끌어올리셔서 깍지. 자, 오른쪽으로 비틀었다가 마시면서 정면 돌아오십니다. 왼쪽으로 비틀고 마시면서 정면 돌아오시고 팔꿈치 접어서 오른쪽 팔꿈치를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마시면서 다시 천정으로 높이 내쉬면서 왼쪽 팔꿈치 아래로 마시면서 천정으로 높이 끌어올리십니다. 발바닥 바닥에 밀착, 손바닥 천정으로 높이 엉덩이 뒤로 무릎 접습니다. 자, 발끝 세운 상태에서 고개 들어 올려서 시선 손등 바라보세요. 손바닥을 계속 천정으로 밀어내시고 2, 3, 발가락 모으고 4, 5, 조금 더 앉아요. 6, 7, 8, 9, 10 올라오십니다. 자, 손 끌어내셔서 다시 꼬리뼈 뒤에서 깍지. 두 번째 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여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다 보면 이렇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있었냐면 중학생 친구인데 강남 아이레그라는 병원에 다녔대요. 옷자들을 교정한다고. 근데 이제 어떻게 이걸 알고 와가지고 그 교정기보다 이게 훨씬 더 편안하고 잘 된다고 이걸로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대신 뭐냐면 우리 무릎은요 고관절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관절 벨트를 필히 착용하고 O자다리와 X자 다리를 교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묶은 상태에서 이제 1번 자세를 할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양손 꼬리뼈 뒤에서 깍지. 두 번째 손가락, 엄지손가락 열고 고개 들어 올리시고 무릎 더 접어야 돼요, 선생님. 그래서 발끝과 무릎과 가슴과 턱이 선생님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 근육을 너무 등 근육 많이 만들어 놓으면요 여기가 이게 안 돼요. 안 돼서 근육이 다 굳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질병은 굳어짐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바닥에 굳은 살 배기잖아요. 그러면 발바닥이 여러분들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발바닥에 모든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굳은 살 배긴 부위는 자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곳이 아파. 병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 다 굳어있으면 질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건 병원에 가면 원인을 몰라. 원인 모를 질병이 생겨요. 그래서 굳어진 걸 많이 부드럽게 풀었을 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4번 구르기 동작이 아까 이제 어깨 구르기 말씀하신. 그래서 요게 이제 1번 동작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동작은 요거는 이제 해보시기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선생님 혼자 하는 걸로 엎드려서. 3번, 참 죄송합니다. 3번 동작입니다. 3번. 엎드린 상태에서 손과 손 포개셔서. 동작 봐라. 네, 오케이. 무릎 접고. 무릎 잡고. 네, 이게 3번이에요. 무릎을 바닥에서 떼어내세요. 무릎 떼시. 우와. 네. 힙업이다. 그렇죠. 이게 힙업. 이 동작의 기대 효과는 힙업, 요실금, 조루, 치질, 전립선에도 좋아요. 네. 그렇죠. 네. 아직 안 돼. 근데 이게 여러분이 봤을 때 어디 운동 같아요? 다리.
허리. 근데 궁극적, 이렇게 제일 첫 번째는 허리 운동이 아니고 이 앞면 전체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굳어있고 오랫동안 자리에, 의자에 많이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안 돼, 이 동작이. 그리고 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도 물론 안 돼요. 두 번째 강화시키는 거는 허리를 강화시키지만 척추 기립근과 예, 욕은, 장욕은 전부 다 작용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도전하겠다. 도전. 도전 저는 할 수 있지. 네, 오세요. 네, 오세요.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그런 거 다 해요. 나는 올드보이 할수 있는데. 자, 이제 벨트를 묶은 상황과 묶지 않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봅시다. 아니, 묶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네, 무릎을 접고, 접고. 예, 무릎을 바닥에서 떼어내세요. 어머머머.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가시면 문제는 뭐죠? 문제는 여러분 여기 다리와 다리 사이가 벌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성심선언에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스님께서 수련을 하셨을 때 우리 등 근육, 등 쪽에 열이 발생을 막 하죠. 근데 SNP도 마찬가지. 이렇게 벨트를 묶는 순간 기계를 측정을 하면 몸에 열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열이 어떤 화를 통한 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차가워진 몸을 우리가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육이 굳어져 있고 부드러워지고 그럼 몸이 굳어져 있으면 차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암도 네,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 암이 차가운 데서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몸이 굳어져 있고 찬 데서. 그래서 심장암은 없어요. 그렇게 우리 몸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다른 모든 질병도 같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벨트를 묶는 이유 중에 하나 이렇게. 근데 아까 선생님 엎드려서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셨는데 무릎과 무릎이 벌어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점점 이제 지금 여기 완전히 젊은 층이 없으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 이 안쪽 근육 내전근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면 근데 바깥 근육과 안쪽 근육의 균형을 맞추기가 힘들어. 거의 우리가 일자로 모델 워킹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죠? 거의 팔자로 이렇게 많이 걸으세요. 특히 남자분들이. 그래서 일자로 걸었을 때와 팔자로 걸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리고 일자로 우리가 모델 워킹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보폭이 똑같아져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 몸을 잘 관찰해 보시면요. 걸어갈 때 내가 오른발부터 가는지 왼발부터 가는지 잘 보시면 오른발부터 가면 왼발은 그냥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조그만하게. 더 보폭이 작아져요. 그럼 오른쪽이 계속 발달돼. 그럼 오른쪽이 발달되면 어떻게 되면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요. 많이 쓰는 쪽이 근육이 붙어서 더 많이 올라가게 돼서 그래서 다리 길이가 달라지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도 틀어지고 같이. 그래서 모델 워킹은 보폭이 똑같기 때문에 얘가 같은 보폭으로 해서 얘도 쓰고 똑같이 쓸 수가 있어, 근육을. 그래서 지금 안쪽 근육과 바깥쪽 근육이 다른 거, 걸음걸이의 차이도 있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 보면 그냥 서 계실 때도 그렇고, 단전에 힘을 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툭 이렇게 풀어져서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안쪽 근육이 나이 들수록 더 없어. 예. 그래서 많이 생겨야 돼.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목욕탕 가면 아시죠? 점점 여세 드신 분들 보면 힙이 점점 없어져요. 그 힙도 이 내전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전 이 근육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많이 키우려면 아까 이제 3번 자세 같은 경우 엎드려서 하는 자세 같은 경우는 이 근육이 많이 키워지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벨트를 묶으면 더 잘 되고 선생님 아마 벨트 묶으면 더 잘 되실 거예요. 쭉쭉 올라가. 내가 천장 같다. 선생님은 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3번 자세인데 실제로 이 자세를 많이 하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 회원이 72살이신데 기저귀를 차고 오셨어요. 요실금 때문에. 근데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실금 약을 먹으면 개만 치료하는 게 아니야. 물이랑 물은 다 말려요. 어떻게 개가 캡슐 이렇게 해서 탁 개만 어떻게 치료합니까? 우리 콧물 감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콧물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요실금 약을 먹으면 입 안이 계속 마르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안 드시고 끊고 기저귀를 차기 시작한 거야. 근데 너무 이제 힘이 드니까 기저귀 그 스트레스,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그쵸? 그리고 연세가 드셔도 마음은 한참이거든요. 엄청 이쁘게
하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서는 기저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근데 이분이 2달을 하고 나서 기저귀를 빼셨어요. 이 운동을 2달 하고. 그래서 제가 굳이 PR 안 해도 본인이 여러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밖에서 누가 어쩌고저쩌고 물어보면 본인이 무조건 오라고 너무 좋다고 이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제 39살인 여자분인데 그 요새 그 수술하려고 해놓고 이제 이 운동하고 예약 취소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서 병원에 갔더니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실제로 그러고 치질을 없앤 경우 여러 가지 사례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힙업과 동시에 요실금, 뭐 전립선 부분이 좋아지고 그런 경우 이제 S&P의 하이라이트 아유 웃음을 주시네. 여기서 보세요. 이제 잠시만요. 이거 막 이렇게 만져도 되나? 제 거는 막 만지는데. 막 만지셔도 돼요. 자, 척추가 이렇게 돼서 이제 구를 거예요. 이렇게 마디마디 자극해서 얘를 뚜루루루루루 구르는 거예요. 네. 그랬다가 폈다가 다시 말았다가 폈다가 해요. 자, 등을 둥글게 만 상태에서 왼손 허벅지 뒤 잡고 고개 숙여서 배꼽 바라보십니다. 자, 넘어가세요. 넘어가셔서 잠깐만 손바닥 바닥 짚으면 안 되니까 쟁기 자세 한라아사나 하듯이 손바닥이 바닥 이쪽 둥부옆 바닥 옆으로 내려서 오케이.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발끝을 당겨오는 거야. 발끝을 당기면 허리가 다시 한번 펴져요, 그렇죠? 그래서 무릎을 접어서 이제 지금 허리 펴졌죠? 무릎 접어서 다시 등을 둥글게 말아서 두두두두두두두 자극해서 다시 와서 발끝 다시 당겨오고 이제 다리 뒷선 늘리고 이렇게. 되게 잘하신다. 박수를 주. 이거를 제가 매일 400번을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할 때 이 여기 자세가 나쁜 게 여기 좀 펴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잠깐 뭐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 볼록 튀어나왔어요. 여기 잠깐 고개 숙여요. 여기. 거기 이렇게. 이게 있죠. 여기가 상처가 나가지고 막 고물리가 이저 굉장히 심했어요. 여기가 이게 계속 닿는 거예요 바닥에. 근데 계속 했더니 이제 아무러져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하고 저기 끝은 여기 보여줄 수가 없는데 끝은 꽁꽁하고. 요가 매트에서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런 딱딱한 바닥이 제일 좋아요. 아 근데 원래 바닥에 자극을 줘야 되니까. 네, 효과를 보시려면 매트리스는 아무 효과가 없고, 네, 이렇게 부작용은 딱, 없나요? 네? 아, 이게 부작용입니다. 여기 지금 혹 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잠깐만. 그게 부작용이에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라 그러면 안 되고, 부작용이 아니고 연예인 생각해야 나쁜 자리, 나쁜 자리가 나타나.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되는 건데. 그렇죠. 40대 키로 나온 거 아닌가? 혹시? 이 사람이 이제 여자인데 하키, 필드 하키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근데 이 태닝 선수촌에서 계속 유무불쾌하고 이러면서 허리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운동이 훈련이 너무 심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2014년 3월에 찍은 거고 이게 9월인가 찍은 건데 이제 목이 C자로 이제 점점 바뀌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구르기 시작해서 혹이 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인데 이렇게 혹이 나서 어느 정도 혹이 나냐면 이렇게 네, 완전 공만하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됐었어요. 딱 이게 뭐냐면 안 좋은 부위가 싹 드러나기 시작해요. 좋은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이요. 여러분도 몸에 대해서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방종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여기가 자극해서 이제 상처가 나고 아프니까 얘를 보호하려고 가짜 혹처럼 싹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점 작아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없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얘는 이제 줄무늬는 뭐냐면 저희 이 도구 중에 따뜻하게 만들어서 쓰는 도구가 있어요. 아까 마지막에 이렇게 도구 보여드렸을 때 성자랑 막 있었잖아요. 그걸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얘를 눌러서 이제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들어가게. 그래서 얘 지금 주름이 이렇게 잡힌 걸 그거고 점점 없어져가지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작게 났는데 이게 그냥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부작용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잠시만요. 근데 그 부작용이 없으면 치료가 안 될까요? 하다가 중단하겠는데 아파서 못하죠. 그렇죠. 좀 아파서 서울에서. 중단하겠는데. 그래가지고 두껍게 매트도 좀 두껍게 깔고. 그럼 거기 보통 사진 집념하는 그 사례의 그분은 몇 네. 개월 동안의 지금 기간. 과정이에요, 그게? 아, 아까 여기 나왔어요. 한 3개월 되지 잠시만요. 않나요? 나와 1년 있죠. 가까이 되는 1년? 1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14년 9월. 한 번만 더 한번 해주시면. 얼마 만에요? 자세? 이게 계속 해야죠. 그냥 저 네, 피가 그렇죠. 나더라도 계속 하고. 그래. 보름 나오면 보약 바르면서 하고. 네. 이때가 2015년 9월 12일, 29일, 그 다음에 10월 12일, 그렇죠? 10월 22일, 29일, 이때가 11월 8일. 그러면 이제 11월 8일에 들어간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 지도자 과정이 3개월 코스예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이렇게 된 건데 이런 분들은 하루에 1000번 부르는 하루에 1000번. 그러니까 그렇게 눌러서 그 도자기로 눌러서 조정하시면 저희 근데 이제 어떠냐면 우리 여러분 1000배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희 이렇게 108배 할 때 15분에서 20분 걸리죠. 이거 구르기 200번 하면 20분, 15 빨리 구르면 15분, 좀 천천히 구르면 20분 걸려요. 똑같아. 그러니까 1000배 하는 곱하기 똑같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더 보여달라고. 40개. 꼭주대가 오늘 손은 바닥에 있지. 거북이 되는 거지. 네, 진짜 딱딱한데 이거 하시면. 잘하신다. 한 10번만 해주세요. 다른 분이 오셔서 하셔야 돼. 10번. 이거 쉽게 보잖아. 네, 네, 선생님. 전동이야 이게. 네. 저런 거는 뭐 그냥 아 이게 쉬워가지고. 뭐 늘상 하는 거잖아. 한번 해본다면 다리 붙이고 무릎을 접었다가 이렇게. 오, 하나씩 어쩐지 나오시더라고요. 안 시켰는데. 나도 할수 있다 이거지.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오래도 네. 다 접었다가 굉장히 유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바꾸시셔야지. 안 시켜도 나오잖아. 선생님 하시는구나. 자랑하셨던 거예요? 어쨌든. 정확하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아니, 이제 정확하게 보세요. 발끝을 당겨온 상태에서 무릎 접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시고 등을 최대한 둥글게 말았어요. 그죠? 그러면 꼬리뼈부터 바닥에서 떼어. 천추 떼어냈죠? 천추 마디 이제 내려왔어. 그래서 꼬리뼈랑 천추가 바닥에서 떨어졌어요. 흉추, 요추 5분도 떨어져서 그럼 양손을 둥부옆 바닥에 짚어. 이게 이제 어깨가 삐뚤어지신 분은 이렇게 가요. 손이. 네. 그래서 둥부옆 바닥을 짚고 넘겨서 이렇게 했을 때 발끝이 딱 닿는 것도 좋은데 얘를 발끝을 당겨오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밀어내시면서 다시 펴져. 다시 무릎을 접어. 무릎을 접어서 척추 마디 다 다시 불러와서 발끝을 당겨오고 이마가 다시 이렇게. 둥글게 말았다가 펴고 둥글게 말았다가 펴고예요. 네. 그래서 동작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한 번을 해도 정확하게 하는 게 그냥 막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발쭉 편 상태에서 발끝 당겨오는 것도 마찬가지. 엄지 발가락 안쪽에 힘을 줘서 그러면 이쪽 안쪽 내장근이 다 발달됩니다. 그렇게 아셨죠? 그래서 잘 모르시면 그 카페에 들어간 동영상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 그 다 같이 부르는 동작들이. 그리고 이제 2번 동작이에요. 벨트를 다 풀으시고. 허리띠로 묶고. 요가 자세에서의 영웅 자세인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 아까 엎드려서 했던 동작이랑 똑같이 복부 전면과 앞쪽에 대퇴사두 그다음에 뭐 봉골근, 박근 여기 앞에 근육이 많은데 이 근육을 신전시켜주는 동작이에요. 이거를 잡고 이거 잘 되세요? 잘 안 돼요? 아니야 이렇게 여기서 내려서 여기서 이게 이제 될까? 이게 문제가 조금 더 앞으로 오셔야 되겠어요? 이게 다이어트는 세개 다이어트야? 그리고 선생님 다이어트 돼요? 이거 어떤 분 17kg 뺀 분 계세요. 여러분 제가 기린 인쇄물 중에 다이어트 효과 짱이네. 척추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거기 보시면 우리 척추랑 다 연결되어서 이거. 얘를 보세요. 얘를 보시면 흉추 10번 T10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T12? 그렇죠? T8이다. T8. 흉추 8번과 흉추 10번 보세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뭐죠? 췌장 질환이에요. 그렇죠? 우리 췌장에서는 뭐 만들어내요? 그래, 인슐린 뭐랑 관련돼 있어요? 당뇨. 그래서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이 이 운동을 하고 당뇨를 고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왜 나눠드렸냐면 보시고 나 어디 안 좋지 이렇게 하면서 어디 뼈랑 연결되어 있는지 함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경추 3번 같은 경우는 갑상선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경추 3번이 안 좋으면 갑상선에 걸릴 갑상선 뭐 저하증이나 항진증에 걸릴 확률이 많죠. 이거 참고를 하시고 동그라미 치시네. 한 손 한 손 이게 SMP 2번 동작입니다. 한 손 한 손 바닥에 뒤로 넘어와서 어깨가 바닥. 벨트 하니까 벨트 풀고 하면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거 얼마나 어려운데. 요가를 많이 할 수가 어려울 거 아니야. 요거를 많이 해서 되게 좋아하시는 선생님 이거 하나 해놓고 아니에요? 자, 뒤통수가 바닥, 양손 머리 뒤에서 깍지. 벨트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멘트 이거 뒤에 갖다 놓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골반의 틀어짐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상 장골근 아까 우리 저기 뼈에서 봤을 때 앞에 여기가 옆으로 들어갑니다. 힘들어. 이게 진짜. 되게 정말 잘하시는데 이제 이 동작이 안 되는 경우 무릎이 안 좋거나 아니면 앞에 복부 전면이 경직되어 있으면 얘를 지금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얘가 허리에도 도움이 되지만 얘 안면 근육을 다 늘려주는 그런 동작입니다. 그 다음에 잘하시는데 우리 이제 그 뭐지? SMP에서 앱이 나왔어요. 이게 어떤 앱이 나왔냐면 자세 어플 앱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앱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SMP만 치면 그냥 일반인도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데 내가 1번 자세를 했을 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자세에서 또 측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이랑 점을 다 찍어가지고 내가 몇 도 틀어졌는지 어느 쪽으로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거기서 결과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플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무료 아니죠? 무료예요. 땡큐. 예. 일반인들 다 무료니까 거기 잘 보시고 활용을 하세요. 네. 그래서 내 자세가 그냥 이렇게 동작, 우리 SAP 동작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옆모습, 앞모습 보고 내가 얼마큼 틀어져 있는지 앉은 자세 이런 거 측정하시면 돼요. 네. 다운받을 수 있는 분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고 이제 운동법은 이렇게 다른 동작들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동작은 이렇고 예전에는 교수님이 15년 전, 20년 전에 했을 때는 부르기를 하루에 200번은 해야지 우리가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360도 다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얘가 예쁘게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여러 겹으로 근육의 이름이 막 천사만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 근육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척추를 자극하려면 적어도 200번은 굴러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너무 움직임이 더 없고 스마트 기기 때문에 더 많이 굴러야 된다. 그래서 교수님이 300번은 굴러야 돼. 이렇게 아까 이제 1000번은 어떻게 굴러야 이러는데 저희는 이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수련일지를 여러분들도 수련일지 쓰시죠. 수련일지를 써야 돼서 하루에 몇 번 굴르고 그다음에 일반 자세 몇 번 했고 그렇게 안 하면 수련증을 그 자격증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기 위해서 계속 수련일지를 쓰고 대부분 보면 여러분도 기 수련하시기 때문에 아시죠? 우리가 내가 뭔가가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SMP 하러 오는 선생님들 보면 다 환자들이 와요. 그리고 요가 강사가 동작 엄청 잘 되죠. 그렇죠? 동작 잘 되는데 환자들 엄청 많아요. 네. 디스크 환자들도 많고 목 환자. 그 다음에 발레는 목 디스크 탈출증 환자들, 뭐 일자목이신 분들이 발레를 거의 다 해요. 그러니까 발레하는 분들, 전문적으로 발레하는 분들, 그 다음에 피트니스 강사들,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배우러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안 좋아서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동작이 잘 돼서 이게 그냥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았더니 엑스레이 사진 딱 찍으면 표시가 금방 나는 거죠. 그죠? 아까 청신 선언을 따로 만들었어, 제가. 자, 보세요. 이게 그 소아마비 선생님 이게 엑스레이예요. 근데 저희가 맨 처음에 엑스레이를 제출해요. 자기 거를. 목부터 시작해서 다 골반까지. 그래서 제출해서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다시 또 찍어서 제출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됐고 제일 중요한 건 골반이 틀어진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자골에 보면 자골 구멍이 한쪽이 좁아요. 이렇게 한쪽이 좁다는 건 하나가 뒤로 밀려났다는 거 아니면 앞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얘를 보면 알 수 있죠. 여긴 거잖아. 그치? 네. 여기 구멍인 거잖아요. 정상적인 구멍은 이래야 되는데 아까 하나는 작아. 그럼 얘가 앞으로 이렇게 꺾여서 아니면 뒤로 밀려나서 얘가 구멍이 작게 보이는 걸 찍었을 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그런 방법으로 보시면 되고 혹시 내 몸이 그러실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내 몸이 궁금하다. 그래서 찍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찍어서 보시는데 거기서 병원에서 보는 거랑 우리가 보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저도 꼬리뼈가 이제 상처가 꼬리뼈가 변이 됐었거든요. 우리 꼬리뼈는 옆에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엉덩방아를 쳤거나 스키 타거나 뭐 보드 타거나 아니면 뭐 빙판에서 넘어졌거나 의자 모서리,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을 때 딱 꺾이죠. 꺾이면서 구르면 이 꺾인 부위가 상처가 나기 시작해요. 변이 된 부위가. 네. 그래서 얘를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계속 불러서 얘를 들어가게 하는 방법과 아까 그 도자기를 데워서 들어가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꼬리뼈 교정 손가락 넣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신학병원인가 어디는 한다고 그래요. 한 번에 얼마를 주고. 근데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꼬리뼈를 빼냅니다. 네, 그런 교정법도 있어요. 근데 저희 실질적으로 저희끼리 이제 그렇게 하는데 외국과는 그게 제일 좋죠. 근데 한 번에는 안 되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근데 처음에는 저희들도 민망스러워서 저희 동국대에서 수업받거든요. 그러면 저희 참선실에 그 기둥 뒤에 막 여자 강사들 숨어서 막 하고 나중에 없습니다. 그런 거. 남자들이 힘이 훨씬 되기 때문에 여자가 10번 할 거 남자가 2번만 하면 빠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남자 강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눈만 마주치면 파트로 하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남자가 하면 훨씬 더 빨리 빠지고 실질적으로 한 방에 또 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이제 저희가 기존 이제 강사들이 신입 강사들 이제 도와주러 갔는데 한 분이 꼬리뼈 이제 교정을 제가 했는데 한 번에 우두둑 소리가 났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한 번에 교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에 교정되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번에 걸쳐서 교정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보면 응? 말씀하세요. 저한테.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떤 거냐면 이 친구는 앞모습이죠.
근데 태권도를 했던 친구, 제 회원인데 태권도를 했던 친구예요. 근데 태권도를 해서 턱을 맞아서 턱관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 실조증이 왔어요. 그러니까 신경들이 다 실조된 거야. 그래서 그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달 하고 그만두고 한 달. 그러니까 아가씨인데.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할 일이 없어. 저를 매일 할 일이 없다고 제가 수업이 10시에 끝났는데 쟤는 집까지 저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본인이 할 일이 없어. 근데 여기서 보면 목표를 보면요. 경추를 보면 여기 하얗게 땡땡땡땡 돼 있는 부위가 뭐냐면 국돌기입니다. 아까 여기 뒤에. 예. 근데 어느 순간 옆으로 돌아가면서 안 보이죠. 이렇게 되면 목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이 C자구, 일자구, 거북목 그거 말고도 앞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사진관 갔는데 나는 똑바로 서 있는데 옆으로 조금만 더 조금 바보 만드는 것 같죠. 나는 똑바로 있는데 왜 저 사람 자꾸 바보 만드는 그거 이거예요. 저예요. 목이 저예요? 응, 똑바로 안 됐을 경우.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 베개를 베고 주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메모리 폼이나 그게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뭐 굿잠 베개 또 뭐 가누다 베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걔는 약간 쿠션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쿠션이 있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아까 구를 때 매트리스 위에서 구르는 큰 이만한 매트리스 위에서 구르는 거랑 바닥에서 구르는 거랑 차이가 나듯이 마찬가지. 그것도 목에 경추를 푹신한 메모리 폼이나 이런 데서는 이 경추가 교정이 될까요? 내가 잠을 편안하게 잘 수는 있지만 걔를 교정을 하는 데는 약간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도구를 저희 도구는 다 딱딱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딱딱한 도구를 이용해서 베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베개가 없어 잠을 못 자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한 22일 전에 제가 집에서 그 경추 베개, 그 반달형 오동나무 베개 있잖아요. 네네. 그걸 베고 네. 잠깐 도리도리 운동하고 그냥 빼고 자거든요. 네. 근데 그거 베고 있으면 하도 저리니까. 네, 저리죠, 당연히. 네, 30분만 베고 있어도 저리거든요. 네. 근데 그때 빼고 자는 걸 잊어먹어요.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실려가네. 10분, 맞아요. 1시간 10분 정도 자고 일어났는데, 메스껍고, 완전 토할 것 같고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 나왔지? 보세요. 그래가지고 119 여기 신청을 이셈을 했어요. 나눠준 거에 경추 3번, 2번, 4번 보면 심장이랑 관련돼 있어, 심장. 지금 아까 심장이 벌렁벌렁 이게 그래서 경추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얘를 C자가 아닌데 일자나 거북목인데 쟤를 베고 자면 잠가는 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하면 그걸 배기 시작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하고 매일 10분, 20분씩 계속 그렇게 배고 있거든요. 저 때로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도 배고 있고 거의 매일 그러고 2년을 지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점진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10분이 계속. 그러니까 그게 10분, 한 달 지나서는 20분 이렇게 해서 점점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배고 밤새 잘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얘가 뭐냐면 교정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너무 일자거나 거북목이잖아요. 근데 얘를 배고 잤으면 여기가 땡해집니다. 정말 새카맣게 되는 분도 계세요. 네. 순환이 안 되잖아. 순환이 왜 안 돼? 여기 보시면 경추 구멍, 여기 구멍에 수골 동맥이 지나가잖아. 그쵸? 여기 이게 지나가는데 뇌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뇌신경이 12개 뇌신경이 있는데 그 중에 10번은 뭐냐면 미주신경이라서 위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속이 메시껍고 이런 건 경추가 안 좋으면 얘가 생각해보세요. 호수가 있어. 이렇게 위에서 물을 이렇게 집어넣어. 근데 안 틀어진 상태로 물이 잘 똘똘똘똘 잘 가요. 뇌하수액이라고 뇌척수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얘가 틀어졌어요. 이렇게 틀어졌거나 아니면 똑바로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딱 막혀요. 막히면서 압대죠. 똑같아요, 경추. 그러니까 얘 경추를 바로 잡지 않으면 계속 머리 아프고 편두통 오고 속이 메시껍고 이런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 와요. 그 다음에 구르기 하셨죠? 위가 비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계속 메시껍습니다. 한동안. 네, 그 다음에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아 내가 여기가 안 좋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경칩을 베는 게 무서워서요. 선생님 뭘 하셔야 되냐면요. 네. 이제 보세요. 이런 거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웨이브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 오동나무, 뭐 편백나무 이렇게. 근데 걔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회원들이 선생님 그거 트럭에 가면 10,000원 주고 사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요? 이런데 이제 제가 파는 건 아니고 저도 학회에서 갖다가 드리는 건데 여기가 7개, 목뼈 7개가 다 닿게 이렇게 인체 구조학상으로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트럭에서 파는 건 이게 막 짧고 높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우리도 높이는 있어요. 58cm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은 특별히 맞춰가지고 68cm로 맞추는 분도 계시거든요. 목에 따라서 이걸 조절을 하지만 어쨌든 이 옆면 이 높이 이게 우리 이 목 구조랑 다 맞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후두골을 선생님이 이제 그런 경우는 후두골 견인을 집에서 많이 해주시는데 그냥 누우세요. 아까 얘기했던 후두골 견인을 손으로 이렇게 할 거를 이걸 이용해서 이제 아까 나무선을 이용하면 더 좋지만 얘를 이용해서 놓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아이고 미끄러워. 이렇게 하면 더 좋지만 얘가 없으면 얘를 세워서 나를 세워서 후두골 우리 후두골 어딘지 아시죠? 풍지혈자리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기를 딱 대고 이렇게 계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잡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해서 얘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뚫립니다. 후두골 견인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집에서 그 경침을 대고 늘상 했던 게 그거예요. 선생님 하세요. 많이. 조동작을 저를 세워서? 아니 세워서 말고 네, 그냥 세워서. 웨이브가 없던 그 경침 있잖아요. 웨이브 그걸 있는 걸로 그냥 해야지. 그대로 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네. 선생님 점점 늘리시고 계속 하세요. 조금 힘들어도. 아니 근데 그러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알람 맞추고. 알람을 해놓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이후에 2주 동안 그 뭐지 2주 동안 저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요. 막 이 병원 저 병원 다 쫓아가고. 병원 가도 세워놓고. 네. 자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목이 C자가 아니면 이 뒤통수가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근데 목이 C자면 선생님도 C자는 안 가봐. 그러면 이 뒤통수가 바닥에 닿아요. 그래서 목에다 대고 또 좌우로 흔들흔들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로 갑니다. 어깨를 우리 아까 구르기 싫어 나 운동하기 싫어 이러면 얘를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다 풀면 돼요. 그래서 양손 어깨 감싸고 충분히 완전히 감싸고 무릎 접습니다. 무릎 접어요. 오케이. 고개 들어 올려서 좌우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흉추 6번, 8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위랑 또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고 나중에 허리하고 허리에도 이제 계속 내려가. 이제 얘는 그만. 자, 허리로 내려가면서부터는 뭐냐면 이제 하체를 움직여. 위에는 상체 움직이고 하체 움직여서 자 허리로 내려갔을 때 자 보세요. 자 허리로 내려가면 오케이. 자 여기서 좌우로 무릎 접어서 왔다 갔는데 괜찮으신 분은 발바닥을 바닥에서 떼어내셔서 좌우. 네. 그 다음에 이제 골반 맞추기입니다.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엎드려 보실래요? 저렇게 엎드려 저쪽을 보고 엎드세요. 우리가 척추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후상 장골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다리 길이랑 연결되어 있고 얘도 마찬가지 천추에도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려져 있죠. 그렇죠? 여기도 혈관진하고 신경이 다 지나가죠. 근데 얘가 골반이 틀어지면 천추도 같이 틀어져요. 그래서 요통이 같이 발생돼요. 그래서 얘가 이름이 뭐냐면 여기 이름이 천장관절이야. 천골과 장골의 관절이라 그래서 천장관절입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출산에 의해서 아니면 바르지 않는 자세를 위해서 얘가 틀어지면 여기에 변이 돼요. 한쪽은 좁아지고 한쪽은 넓어지면서 요통이 발생돼요. 천장관절 증후군도 요통 발생되고 허리 디스크 탈출증도 요통 발생되고 좌골신경통도 요통 발생되고 요통의 원인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다리 길이를 맞춰볼게요. 이제 팔을 내리고 차려.
이렇게 했을 때, 아이고, 또 이게 우리가 장소가, 선생님 죄송해요.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다리 길이를 맞출 때도 얘를 똑바로 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해놓고 맞추면 소용이 없어. 그렇죠? 똑바로 해서 맞추면 지금 오른쪽이 더 짧아요. 그럼 선생님은 오른쪽을 더 많이 썼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오른쪽을 교정을 어떻게 하냐면 힘 빼고 다 벗긴다? 여기가 후상 장골극입니다. 이렇게 쏙 들어간 부위가. 여기서는 톡 불어났죠. 근데 여기서는 쏙 들어갔어. 근데 남자분들이 훨씬 더 이게 더 잘 나와요. 구조개가. 그럼 여기를 눌러주는 거야. 얘가 더 위로 올라간 걸 잡아서 아니 누웠을 땐 들어가요. 후상 장골국을 후상 장골국이야. 뒤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극한 장골이라고. 뼈는 튀어나왔는데 그쵸. 여기 잡으면 뼈가 튀어나온 거 잡혀요. 튀어나왔어요. 근데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한 3번쯤 하면 근육이 있으니까. 이거 더 길어져. 더 길어져도 큰일 났네. 이렇게 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더 길어져. 이렇게 하고 더 길어졌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빼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 다시 와, 또 다시 잘라.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프로텍이나 순환요법 이런 도수 치료 이런 게 뭐냐면 단점이 그때는 좋은데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제자리. 그래서 우리가 셀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용해서 이 도구를 이용해서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했을 때 골반이 이제 맞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좌우 안 맞으면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위에서 누른 거고 선생님은 이제 셀프 하실 때는 누워서 선생님 누워서 후상 장골극에 대고 골반뼈 시작되는 거 엉덩이뼈 시작되는 곳에 대고 누우십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이쪽으로 선생님 일당 주셔야 되는데 일당 드려야 되는 거 같죠? 일단 갖고 오셨어요? 자, 이런 거 같은데 베개를 잡고 발을 들어서 발과 발을 크로스 하십니다. 크로스 했을 때 무릎을 벌려. 이렇게 했을 때 뭐냐면 이제 아까 후상 장골국이 딱 잡히는 거예요. 여기 딱 걸려요. 지금 걸려 있는 상태에서 아래 위로. 그러면 아래에 있는 다리에 있는 골반이 더 자극돼서 위로 이렇게. 그 다음에 발 바꿔서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무릎을 접어서 이번에는 앞뒤 골반 맞췄죠. 좌우 골반을 또 맞춰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이렇게도 했다, 다리 들어서도 했다가 뭐 동그라미 들었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광명님 같은 경우는 오른쪽 다리가 더 짧았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이 더 밑으로 가게 하는 동작을 더 많이 하면 좋겠네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진짜 저 경침 일반적인 거하고 네. 저렇게 볼록볼록한 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차이는 선생님 이제 그만. 네. 어떤 차이? 어떤 차이? 얘가 자극을 여기에 딱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경침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일반 경침 가지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효과는 저게 이제 네, 하시다 보면 이게 훨씬 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또 어떤 걸로 이용하냐면, 이 도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이 쓰이는데, 얘는 우리 족궁. 이 족궁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 그쵸? 우리 집안이 이렇게 건물의 집안이 무너지는 거랑 똑같아요. 족궁, 족저 근막염이나 아니면 족궁이 무너져 평발이신 분은 조금만 걸으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건물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의 기본. 그래서, 왜 허리가 안 좋으시면 병원에 가면, 척병원 이런 데 가면 기본적으로 족궁 보조고 30얼마짜리 막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도 그거는 나와요. 3만 원 되게 싸게. 근데 이제 일반적이죠. 맞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그거에서 아까 소아과민 선생님이 발이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그 선생님이 플랫 슈즈를 못 신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노처녀야 50 넘었는데 이거 하고 예쁜 치마 입고 플랫 슈즈 신고 싶은데 안 되니까 플랫 슈즈 신고 고무줄을 여기다 묶었단 말이에요. 묶고 다닌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시는 거지. 얘가 족궁이 제대로 잡으면서. 근데 족궁 보조구 그 깔창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깔창을 계속 대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족궁을 자극하는 여기에 족궁을 딱 대고 올라가서 계속 자극해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이거 되게 아파요. 지금 저는 안 아프지만. 그래? 선생님 운동 많이 하셨다니까.
운동 엄청 안 하게 생기신 분이 운동 안 하는 사람 제가 한번 정신을 못 차리고. 네, 양말을 안 신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족궁도 자극하고 여러 가지로 네. 이렇게 미끄러지네요. 네, 아 지금 양말 때문에 거의 그냥 맨발에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1번 자세 할 때도 오늘은 제가 족궁을 집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집에 없어가지고 나중에 네. 그래서 단체는 책만 써요. 다른 건 안 써요. 책만 이제 제가 책 같은 경우 한꺼번에 엄청 많이 사가지고 그건 이제 나중에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하는데 저는 어떤 주의냐면 댁에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자극이 없다. 그러면 얘가 훨씬 자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 아파서 힘든데 얘를 또 하면 더 심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계시는 거 많이 활용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호두골부터 시작해서 목, 어깨 계속 쭉 내려오면서 등을 풀어서 자극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금방 했던 후상 장골국 PSIS 자극하기는 뭐냐면 굴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르죠. 계속 구르면 여기가 골반이 자극이 되죠. 그런데 얘가 그냥 쉽게 누워서 그냥 할 수 있는 동작인 거죠. 도구를 이용해서. 그래서 운동하기 싫으신 분은 이 도구를 가지고 그냥 누워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 그런 경우. 그리고 또 어떤 경우냐면 아까 상처 나는데 어떻게 굴러요? 이렇게 하셨죠. 그렇게 상처가 나면 정말 구르기 힘들어. 어느 정도냐면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 선생님도 고름 나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얘로 대처를 하는 거죠. 구르지 마시고 얘로 근육을 풀어주고 척추를 제자리로 얘 사이에 들어가면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질문. 가격. 아니 가격? 얘는 가격 55,000원입니다. 네. 아니 질문. 그래서 얘기 나왔구만. 아니 딱딱한 데가 트럭에서 말을 했는데 네. 다른 데서 보면 근육이 오히려 딱딱한 데는 긴장이 돼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더 굳어지고 그거는 이제 그런 학설도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근육 긴장인 거죠. 얘를 직접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직접 해보시면 엄청 아프면서 풀어져요. 부드럽게 바뀌고 이제 부르기를 여러분이 집에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동작이 부르기고 SMP에서는 부르기를 제일 일로 칩니다. 근데 부르기를 많이 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됐던 게 저절로 어깨가 커져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 뭐 했냐고 이렇게 뭔가가 달라졌는데 이게 환해졌다 이렇게. 그래서 피부톤도 마찬가지고 여드름도 우리 경추랑 다 연결돼 있고 탈모도 연결돼 있죠. 그죠? 탈모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수골 동맥이 꼬여 있으면 경추 잠깐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조금 이따가 얘가 경추가 틀어져 있으면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양 공급이 이게 머리로 뇌로 안 가는 거죠. 그러면서 탈모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추를 바로 잡아줘도 탈모가 없어지는 경우 실제로 저희 회원이 약사인 분이 오셨는데 60이 넘으셨는데 여자분이신데. 항상 생단발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오늘 펌을 하고 오셨어. 선생님 어떻게 펌을 하셨네. 그러니까 선생님 저 탈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펌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추를 잡아주면 탈모가 없어지는 경우. 그 다음 여드름도 마찬가지. 같이 근데 뭐든지 순환의 문제인 거죠. 그죠? 여러분도 귀 해보시면 귀 막힌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기가 막혀서 안 되는 분이 계시고, 이게 정말 발공이 잘 되는 분도 계시고 이런데, 우리가 이 척추도 마찬가지. 부드럽게, 경직된 근육과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질병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